계속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냐, 춤을 출 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서면 나는 내가 춤을 추었으면 좋겠어. 나는 확실히 안다. 우리 모두에게는 숨을 들이마신 후 신발을 벗어던지고 무대로 걸어나와 춤출 기회가 매일 주어진다. 한 점 후회 없이 지칠 때까지 즐거움을 누리고 까르르 웃으며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기회가 매일 온다. 그때 우리는 삶이라는 무대 위로 담대하게 춤추며 올라 직관에 따라 자신의 영혼이 살며시 이끄는 방향을 따르면 된다. 물론 벽 앞에 조용히 앉아 자기 의심과 두려움의 그늘에 머무를 수도 있겠다. 바로 지금이 선택해야 할 순간이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그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당신이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파묻혀 정말로 즐겁게 사는 것을 잊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은 곧 사라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당신이 훗날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당신이 매 순간을 소중히 보내기로 마음먹고 마치 지금이 내게 허락된 시간의 전부인 양 온 힘을 다해 즐기기로 결심한 날이 바로 오늘이라면 좋겠다. 그대로 자리에 머물 것인가, 무대에 나가서 춤출 것인가의 갈림길에 섰을 때 당신이 춤을 춘다면 정말 좋겠다. 인생에 있어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는 일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열심히 한다. 인생에는 음과 양이 모두 있음을 믿기 때문이다. 나는 툭하면 행복을 느끼는 편인데 그건 아마도 내가 하는 일에 대단히 만족하기 때문인 것 같다. 물론 이 만족이라는 것에도 여러 급이 있다. 나는 이 순간을 살자는 내가 설파하는 말을 스스로 실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지 항상 의식하려고 노력한다. 내 가장 가까운 친구인 게일킨과 통화를 하다 보면 머리가 띵할 정도로 정신없이 웃는 적이 많다. 전화선을 통해 소리를 지를 때도 종종 이런 생각이 스치곤 한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밤마다 통화할 수 있고 내게 진실을 말해주고 함께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선물이로구나. 감히 점수를 매긴다면 나는 별점 5의 즐거움이라 하겠다. 자신이 별 4개나 5개를 줄 만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거나 스스로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다 보면 복이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인생의 즐거움이란 내가 쓴 에너지만큼 그것을 돌려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정도는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양쪽 눈 모두 2.0인 시력보다 중요한 것이 내면의 시력, 즉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과 은혜를 속삭여주는 우리 자신의 달콤한 영혼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즐거움이다.
삶을 황홀한 보물로 가득 채우고 싶다면 그 보물을 감상할 잠시의 시간만 내면 된다. 나는 그래, 지금 이 순간 이라고 부르는 때를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오후 4시에 마살라 차의 티를 마시는 것이다. 아몬드 우유 거품이 올라간 진한 풍미의 뜨거운 차는 실로 싱그러워서 기분 전환에 그만이다. 지금 이 순간에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안다. 그러한 순간은 재충전의 시간이며 우리가 숨쉴 공간이자 나 자신과 이어지는 기회가 된다. 친구와 어울리며 옆구리가 결리도록 웃은 적은 언제쯤인가? 부모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주말 내내 놀러간 적은? 만약 내일 당신의 인생이 끝난다면 당신은 해보지 않은 일 중 무엇을 후회하겠는가?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해도 지금과 똑같은 하루를 보내겠는가? 언젠가 광고판 근처를 지나다가 인상적인 문구를 본 적이 있다. 장난감을 많이 가진 채 죽은 사람도 단지 죽은 사람일 뿐이다. 죽음의 순간에 다가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잘 알 것이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야근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내가 투자한 펀드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떠올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을 말이다. 대신 만약 내가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가정의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내가 항상 하고 싶어 했던 일을 하고 살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 말이다. 자신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에 고개를 돌리지도 놀라 움찔하지도 않고 그 사실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다.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에 지금은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선물이다. 진창에서 허덕일 것인가,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인가는 언제나 당신 손에 달려있다. 당신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단 하나의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온전하게 살겠다는 선택을 하자. 그렇게 당신의 여행은 시작된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아프게 쳐서 무릎을 꿇게 하는 힘이 있다. 하지만 충격 그 자체보다 우리를 더 좌절하게 하는 것은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이다. 발밑에서 땅이 흔들리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맨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묶여 꼼짝달싹 못하게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균형을 잃는다. 지진이 나도 버티기 위해서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진동을 피할 수는 없다. 살아있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경험이 일종의 선물이라 믿는다. 그로 인해 우리는 중력의 새로운 중심점을 찾아 여기저기 발을 디뎌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위가 흔들릴 때 뻣뻣하게 버티며 저항하는 대신에 그러한 경험을 우리의 위치를 바꿀 기회로 여기고 받아들이자.
균형은 현재의 순간에만 존재한다. 대지의 흔들림을 느낄 때 자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끌어오자. 마음만 굳게 먹으면 다음 순간 닥치는 진동을 당신은 잘 이겨낼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숨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남았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더 높은 곳으로 이어지는 길을 발견하고 있다. 힘든 순간을 맞을 때마다 나는 스스로 묻는다. 실수를 하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어리석게 보이거나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두려움을 제거하면 이제껏 내가 찾고 있던 해답이 또렷이 보인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다가갈 때 이 점을 명심하자. 만약 무엇이든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열면 당신이 치르는 가장 고된 투쟁은 당신의 가장 훌륭한 강점으로 이어질 것이다. 만약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길을 의심하며 단 1분이라도 낭비하는 일은 결코 없었으리라. 내가 마음과 감정, 교감이 중요한 순간이나 많은 청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임을 알았더라면 말이다. 그럴 때면 나와 상대방 사이에 무언가가 피어난다. 나는 그들을 느낄 수 있고 그들이 나와 공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어떤 일을 겪어왔고 어떤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들도 그와 비슷한 경험, 아니 아마도 더한 경험을 했을 거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기 때문이다. 대화를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느끼는 교감은 우리가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고 우리 모두가 같은 것을 원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는 데서 비롯한다. 우리는 모두 사랑, 기쁨, 인정받기를 원한다. 당신이 지금 어떤 역경을 마주하고 있더라도 이 점만은 꼭 기억하길 바란다. 삶이라는 캠퍼스는 매일 우리가 겪는 경험과 행동, 반응과 감정으로 채워지며 그 붓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내가 이것을 21살에 알았더라면 많은 눈물과 자기의심의 시간을 아낄 수 있었으리라. 우리가 모두 자신의 인생을 그리는 예술가이며 원하는 만큼 다채로운 색깔로 한껏 붓질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것은 내 삶의 크나큰 발견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순간이 있다. 살면서 누구나 겪게 마련인 그 순간은 반대로 우리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중심에 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으라고 촉구한다. 결혼 생활이 무너졌을 때, 나를 자리매김해주던 직장을 잃었을 때, 또는 믿었던 사람이 내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열쇠는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넘어야 하는 장애물들은 모두 나름의 의미를 품고 있음을 나는 확실히 안다. 장애물을 통해 배우겠다는 자세로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하는 이와 뒤처지는 이의 차이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장애물을 가치 판단 없이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소망의 장소로 당신을 인도해 줄 길에 대해 결코 믿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확실히 안다. 미래의 당신, 즉 당신이 되어야 할 그 운명적인 존재는 지금 당신이 있는 바로 이곳으로부터 진화한다. 당신이 배워야 했던 교훈과 당신이 저지른 실수, 당신이 맛보았던 좌절 모두를 미래를 향한 디딤돌로 여기고 감사하는 법을 배우자.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명백히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의 힘과 즐거움을 옹호해왔다. 10년 동안 빼놓지 않고 감사일기를 썼고 내가 아는 모든 이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권유했다. 그런데 너무 바빠지면서 나는 몰려오는 일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여전히 일기장을 펼치는 날도 있었지만 매일 5개씩 감사했던 일을 적던 습관은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1996년 10월 12일의 감사일기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나를 시원하게 감싸주는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플로리다의 피셔섬 주위를 달린 것. 햇빛을 받으며 벤치에 앉아 차가운 멜론을 먹은 것. 머리가 엄청나게 큰 남자와 소개팅을 한 게일과 신이 나서 오랫동안 수다를 떤 것. 콘에 담긴 셔벗 너무나 달콤해서 손가락까지 핥아먹음. 마야 안젤루가 새로 쓴 시를 전화로 들려주신 것. 두어 해 전 나는 우연히 일기를 보게 되었고 어째서 내가 더는 단순한 순간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걸까 의아해졌다. 1996년 이후로 나는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일, 더 많은 재산 목록을 쌓아왔다. 모든 것이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는 듯 했다. 나의 행복만 제외한다면 말이다. 어째서 이렇게 수많은 선택권과 기회를 가진 내가 기쁨을 느낄 시간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 틈에 끼게 된 걸까? 나는 이것저것에 신경을 쏟느라 어떤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늘 무언가를 하느라 너무 바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건 핑계일 뿐이다. 사실 나는 1996년에도 바빴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매일 수행해야 할 중요한 일로 여겼다는 것뿐이다. 하루를 보내면서 나는 늘 감사해야 할 일을 찾았고 그러면 어김없이 감사할 것이 나타났다. 때때로 우리는 산을 오를 때 힘든 것에만 주목한 나머지 오를 산이 있다는 사실에는 감사할 생각을 잊는다. 내 삶은 여전히 미친 듯이 바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가진 것에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다. 감사해야 할 순간을 만날 때마다 나는 메모를 한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가 완전히 변할 거라는 점이다. 가지지 못한 것 대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당신은 자신을 위해 더 좋은 에너지를 내뿜고 만들어낼 수 있다. 확신하건대 매일 짧게나마 짬을 내어 감사한다면 크게 감탄할 만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가진 힘과 활기를 최대한 끌어모아 목표를 향해 움직이되 당신 자신보다 더 큰 그 힘에 계획을 맡기자.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당신의 꿈이 스스로 걸작으로 태어나게끔 하자. 꿈을 크게 꾸자. 아주 크게 꾸자. 열심히 노력하자. 정말 열심히 노력하자.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는 당신보다 더 큰 그 힘의 존재에 모든 것을 오롯이 맡겨보자. 계속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냐, 춤을 출 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나는 당신이 춤을 추었으면 좋겠다.